주축 선수 손흥민이 부상으로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표팀은 국제 언론의 기대를 넘어서는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상대팀 요르단을 완전히 압도하며 2대0의 달콤한 승리를 거두며 압도적인 힘을 과시했습니다. 2001년생 선수 오현규는 8개월 만에 복귀하여 멋진 슛으로 차이를 만들어내며 국가대표팀에서 첫 골을 기록했는데요. 이 상황은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언론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주목받은 또 다른 장면은 오현규의 슛을 직접 마주한 요르단 골키퍼 압둘라 알파쿠리의 반응이었습니다. 경기 후 그는 그의 슛은 즉각 손흥민을 떠올리게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축구계 전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요르단 골키퍼가 무엇을 말했는지 오늘 영상에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올해만 세 번째 한국과 요르단이 맞붙는 대결이었습니다. 앞서 1월 20일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두 팀은 2대2로 예상밖의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2월 7일에는 준결승전에서 한국이 0대2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요르단을 상대로 한 이후 한국 축구가 약화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 전 인터뷰에서 홍명보 감독은 한국 축구의 부패 혐의에 대해 요르단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경기 후 영국의 BBC 스포츠는 한국 대표팀의 뛰어난 경기력을 상세히 보도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팀과 맞설 팀이 없다고 확언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요르단의 거친 플레이가 한국 선수들의 부상 우려를 야기했으나 팀이 이러한 도전에 맞서 승리를 거두는 방법을 보여주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한국 축구의 놀라운 발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부재한 상황에서 모든 시선은 한국의 선발 라인업에 쏠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은 뛰어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었죠. 최근 네덜란드로 이적해 매 경기 최고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황인범은 인상적인 폼을 보여주었고 PSG의 스타로 리그 1 전체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한 이강인은 교묘한 드리블, 빠른 패스, 뛰어난 볼 컨트롤로 팀의 흐름을 주도하며 한국이 다시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전반 20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황희찬이 요르단 수비수들에게 연속으로 2번 발목을 박혀 교체되어 엄지성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온 두 공격수가 모두 경기에서 이탈하면서 한국 대표팀은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집중력을 더욱 발휘했는데요. 엄지성은 멋진 돌파를 선보이며 요르단 수비진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후 측면에서의 패스에 이어 서령우가 정확한 크로스를 올렸고 이재성의 헤딩으로 마무리하며 한국의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후반전으로 넘어가며 경기는 여전히 팽팽하게 진행되었고 젊은 공격수 오현규가 투입되었습니다. 68분 그가 투입된 지 몇 분 만에 배준호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지역에서 오른발로 강하게 슛을 날리며 요르단의 골망을 두 번째로 흔들었죠. 이 골은 단순한 격차를 벌리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의 반격을 모두 꺾는 의미도 있으며 한국 관중들에게 환희와 감동을 선사한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주 공격수로 여겨지는 손흥민이 없는 경기에서 오현규의 활약은 빈자리를 채우고 끊임없는 투지와 승리를 향한 결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후 오현규는 인터뷰에서 쉽지 않은 경기였지만 함께 싸워 승리를 거두어 정말 기쁘다. 팬들과 국민들의 응원에 보답할 수 있어 행복한다. 팀에서 꽤 많은 경기를 뛰었지만 이번이 첫 골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골을 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의 주목은 오현규의 슛을 직접 마주한 요르단 골키퍼 압둘라 알파쿠리의 반응에도 쏠렸습니다. 경기 후 알파쿠리는 놀라움을 숨기지 않으며 그의 슛은 즉각 손흥민을 떠올리게 했다. 그 슛은 정말 믿기 힘들었다. 슛할 공간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오현규는 강력하고 정확한 슛을 날려 나로 하여금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나는 공의 궤적조차 볼 수 없었다라고 전했는데요. 알파쿠리의 발언은 즉각적으로 축구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현규와 한국 축구 및 세계 축구에 큰 영향을 미친 손흥민의 비교는 젊은 선수의 재능을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오현규의 골은 단순한 득점이 아닌 그의 성장을 상징하며 한국 대표팀이 현재의 스타들의 역할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요르단을 상대로 한 이번 승리는 이전 상황을 고려할 때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손흥민이라는 팀의 영혼으로 여겨지는 선수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팀의 결속과 끊임없는 노력이 이들을 모든 도전을 극복하게 했고 한국은 어느 개인에 의존하지 않고 성공을 달성할 수 있음을 증명했죠. 이번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은 투지와 결심이 손흥민에게만 있지 않고 경기장 위의 모든 선수에게 퍼져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알파쿠리의 발언은 또한 이 지역의 다른 팀들이 한국의 잠재적인 힘을 경고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전 아시안컵 경기에서 우리는 한국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지만 이번에는 그들을 과소평가한 우리의 실수였다고 그는 인정했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 대표팀의 긍정적인 변화를 반영하며 손흥민에 의존하던 팀에서 모든 선수가 영웅이 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략적인 팀으로 변모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요르단을 상대로 한 이번 승리는 한국 축구의 젊은 세대의 재능을 입증하는 기회였는데요. 오현규와 다른 젊은 선수들의 등장으로 한국 축구는 지역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도약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현규의 슛은 개인의 순간적인 빛이 아니라 국가 전체 축구의 강력한 성장의 상징이었습니다. 요르단을 상대로 한 2대0 승리는 손흥민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팀의 결속력과 전투 정신으로 인상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광판의 점수뿐만 아니라 선수들이 나라에 가져온 정신적 가치와 자부심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현규와 그의 동료들은 한국 축구를 위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속 써나갈 능력이 충분함을 증명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축구 사이트인 풋볼 트랜스퍼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 호스퍼는 손흥민과의 계약을 1년 연장할 옵션을 발동할 계획이죠. 손흥민의 현재 계약은 이번 시즌 말에 종료되며 토트넘은 그를 2026년 여름까지 붙잡기 위해 연장 옵션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최근 영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계약을 1년만 연장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7월 1일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이 손흥민과 1년 더 함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1년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계약에 따르면 그의 계약은 내년 여름에 종료되지만 연장을 통해 계약 기간은 2년 더 늘어날 것이죠. 토트넘은 손흥민과 내년 여름에 장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요할 경우 그를 해리 케인과 같은 큰 이적료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팬들은 2015년 입단 이후 토트넘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한 손흥민에 대해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는 415경기에 출전하여 164골과 86도움을 기록하며 클럽 역사상 5번째로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이러한 업적은 그를 토트넘의 전설로 만드는 데 충분합니다. 손흥민은 해리 케인, 델레 알리,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함께 클럽의 황금기를 이끌며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팀을 이끌었는데요. 주요 멤버들 팀을 떠난 이후에도 손흥민은 그 시절의 유일한 남은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이후 손흥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는 윙어 자리를 넘어 중앙 공격수 역할까지 맡으며 프리미어리그에서 17골과 10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팀 내 득점과 도움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프리미어리그 전체 공격 점수 순위에서도 5위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작년 여름 토트넘의 주장으로 임명되었으며 142년 클럽 역사상 처음으로 비유럽 출신의 주장이 되었죠. 주장이 된 이후 그는 토트넘의 젊은 팀을 하나로 묶으며 리더십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작년에 풋볼 런던은 팀의 과도기 동안 손흥민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뛰어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장기 계약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팀에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30세가 넘은 손흥민의 나이를 고려하여 1년 연장이라는 안전한 길을 택했습니다.